흔히 인공지능을 언급하는 특허를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살펴본 특허들은 그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다차원 분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허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특허를 1차원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특허를 평가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의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4차원 분류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인공지능 특허 분류를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결과를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출원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어떤 인공지능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관련된 기업이 인공지능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1대1로 비교했을 때 그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데이터 시각화 툴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특허 프로젝트는 지금 보여주시는 슬라이드의 상단에 있는 URL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4명의 변리사, 그리고 2명의 특허 엔지니어, 1명의 데이터 분석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리딩한 이우준 변리사가 여러분께 인공지능 특허 지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이우준 변리사입니다. 한국 인공지능 특허에 대한 분석 기준이 될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를 소개합니다.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3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전체 출원에 대한 트렌드 분석, 출원인별 상세 분석, 그리고 복수의 출원인의 비교 분석을 지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특징은 바로 4차원 분류입니다. 일반적인 특허 분류는 1차원적인 분류 기준으로 상하 계층으로 특허를 분석합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하나의 특허를 4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특허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IPC 분류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1차원적인 상하 계층 구조로는 인공지능 특허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특허가 어떤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특허의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지를 독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의 분류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기준은 학습법입니다. 교사학습, 비교사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특허를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공지능 특허를 분류하는 저희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 기준은 데이터 도메인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센서 데이터나 시계열적인 경영관리 데이터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 자연어, 음성, 이미지 데이터, 또 특허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을 한정하지 않은 특허들은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마지막 분류 기준은 응용 분야입니다. 특허 기술의 응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허들도 많은 반면 그렇지 않은 특허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는 응용 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특허들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도메인을 응용 분야 분류에 도입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는 그 특허 기술이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프로세싱은 자율주행, 공장에서의 시각, 제품 검사, 의료 분야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연을 통해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해서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되는 이메일은 인공지능 특허와 관련한 저희의 뉴스레터 송부에 활용됩니다. 이제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전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는 트렌드 분석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출원 수, 그리고 기술 분류별 출원 수, 그리고 다출원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다양한 필터를 지원합니다. 상단의 바를 움직이시면 출원 일자 기준으로 필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출원인 국적에 따른 분류 또한 가능합니다. 출원인 국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에 출원한 외국인의 다출원인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구글이 가장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특허 지도를 이용해서 특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교사학습 방법으로 처리하여 의료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특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4가지 기술 분류에 3가지 필터를 적용하면 해당 기술에 대한 다출원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같이 뷰노코리아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원인 분석 페이지에서 의료 분야에서 최다 출원을 보유한 뷰노코리아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저희의 다차원 분석을 시각화한 버블 차트, 그리고 특허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원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뷰노코리아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차트에서는 저희의 다차원 분석을 시각화하고 있으며 분석하고자 하시는 차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뷰노코리아는 이미지에 대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미지 이외의 기술에 대해서도 혹시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차원을 도메인으로 선택하시면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이미지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기술이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차트의 모든 버블은 필터로서 동작하며 이 버블 차트의 버블을 클릭하시면 하단의 원문 리스트에 필터가 적용됩니다. 원문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이 특허를 살펴보시면 겐을 이용한 데이터 생성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는 청구항에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생성 방법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계열 데이터는 바로 생체 신호입니다. 비정상 생체 신호는 그 특성상 구하기가 극히 어려운 데이터이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기술적 수요가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뷰노코리아의 경우는 기술적인 수요가 예측되는 기술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 분석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분석 페이지에서는 출원인별 특허 포트폴리오의 비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게임에서의 선수 능력치 비교와 같은 이 아이콘은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의 비교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각형의 형태는 그 출원인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각형의 크기는 그 출원인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애트리가 어떤 데이터 도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미지 데이터 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지만 비교적 고르게 다양한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트리 모두 선행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니만큼 다양한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출원인에 대한 버블 차트의 비교, 그리고 또한 역시 특허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특허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에 대한 시연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방송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지도였습니다. 아까 중간 세션에도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 혹은 어디서 본 논문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할 때 어떤 특허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비록 저희의 인공지능 특허 지도가 한국 특허만을 한정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인공지능 특허 지도만으로도 한정적으로라도 적어도 한국에는 어떤 특허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있는지를 자유롭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용했던 이런 분류 기준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분류 기준을 제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운 인공지능 특허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인공지능 특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응용 분야의 특허들이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의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은 인공지능 코어 기술에 대한 문제보다는 활용에 대한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보기 위해서 응용기술 관련 특허들을 제거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코어 인공지능 관련 특허들에 대한 특허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데이터 전처리와 학습 방법과 관련된 특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허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될까요? 특허 청구항이 권리 범위를 정의하게 되니까 특허 청구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겠죠. 이 특허 청구항은 각자 자신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크게 3가지,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그리고 방법자입니다. 이러한 청구항들의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 시점에서 동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즉, 일 시점에서 일련의 동작들이 한 수행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
내용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특허 청구항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처리 관련 특허들, 그리고 학습 방법 관련 특허들도 한 시점의 동작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특히나 데이터 전처리와 학습 방법은 신경망 인퍼런스와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더 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심지어 수행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학습을 완료해서 출시한 뉴럴 네트워크를 B라는 기업이 인퍼런스를 하면서 활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이 A라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특허를 방법 청구항, 그리고 프로그램 청구항, 그리고 장치 청구항으로 보호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이 세 가지 종류의 특허 청구항들은 일시점의 동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방법의 시점에서의 동작을 보호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제3자가 A 학습 방법으로 이미 학습이 완료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B 방법으로 동작하는 신경망 인퍼런스를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A 학습 방법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가 이 해당하는 기업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특허 청구항의 권리 공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컴퓨터 프로그램 심사 기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러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를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구조 청구항 그리고 프로세서에 대한 템플릿은 2019년 8월 1일자 이후로 저희 파이특허에 의뢰되는 인공지능 특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테스트 케이스가 진행 중이며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 특허 지도, 그리고 데이터 구조 청구항, 그리고 하드웨어 구조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파이특허가 6년 전에 인공지능 분야에 선도하는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우연의 결과입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나 개발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하드웨어가 어떤 넘어서 실제로 딥러닝 전용 FPGA나 주물형 반도체들에 대한 연구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고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추세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특허 명세서에서도 딥러닝에 대한 내용을 쓸 때 프로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세부 구성 항목들을 상세하게 적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현재 딥러닝의 추세가 하드웨어 최적화로 가고 있다고 하면 하드웨어 최적화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포섭하여 특허를 쓰는 것이 더 강력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가적인 효과로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성실성을 강화할 수가 있다는 측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에 세션 2에서 김영덕 변리사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소프트웨어 특허는 보호받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결합성을 가져야 한다. 하드웨어와 결합되면서 비로소 특허로서의 성실성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프로세서에 대한 구성 내용들을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쓸수록 특허 청구항이,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이 하드웨어와 좀 더 강하게 결합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발명의 성실성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위해서 저희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두 개의 프로세서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계열의 GPU, 두 번째는 구글의 TPU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프로세서에 대한 특허를 청구하고 있는 특허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명세서에서 각각의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 부분을 발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부분에서 공통점을 뽑아내고 중요한 내용들을 일반화하여 프로세서 청구항에 대한 템플릿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이 과연 어디에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을까요? 내 특허를 강력하게 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청구항의 단계를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세션 2에서 설명드렸던 특허에 들어가 있는 청구항 중에서 한 단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언어관리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마스터 이미지인 제1 이미지 데이터 및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 함수를 포함하는 제1 서브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연산하는 단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션 2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특허에 대한 발명의 성실성을 굉장히 관대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명문에는 분명히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하드웨어와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심사관이 해당하는 단계에 대해서 발명의 성실성을 지적하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 관계를 밝혀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만약 특허 명세서에 프로세서가 단순히 프로세서로만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프로세서가 언어관리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은 충분하지 않겠죠. 하지만 프로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모듈들이
기재되어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특허 명세서라면 청구항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구항의 각각의 단계들이 좀 더 프로세서 내 세부적인 모듈과 인터랙션하는 방향으로 특허 청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가 좀 더 강하게 결합된 청구항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드웨어와 강하게 결합된 청구항은 단순히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한국 심사 기준의 허들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세션2에서 각국이 특허 성립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하드웨어 결합성의 강도는 모두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유럽은 좀 더 까다롭고 미국이 살짝 더 반대하고 한국과 일본이 많이 관대한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드웨어와 강하게 결합될 수 있는 준비가 된 특허 명세서들은 해외 출원을 할 때 서로 다른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